그날 컨디션이 엄청 다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은요, 잘 들어봐. 결국에는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메인 포인트고요. 그 다음이 이거예요. 마지막이 이거겠죠? 이 세 가지가 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 4차 방정식은요. 3, 4차 방정식은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인수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풀이. 그러니까 이거는 독특한 풀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방식이 원웨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형태는 이렇게 푸는 걸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그죠? 그거는 이거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왜?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어려운데 똑같은 풀이가 반복되니까 한 번만 이해하면 안 틀리는 문제.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는 게 보기차 식골. 그 다음에 상관방정식. 다 할 거예요. 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은 이제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근데 2차의 형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차하고 2차. 2차하고 2차. 마지막. x 플러스 y와 xy를 응용한 연립 2차 방정식. 여기서 이제 이게 왜 2차 방정식이 연립 2차 방정식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얘가 2차라고 해요. 2차죠? 둘 다 문자도 보는 건데 맞아요? 자, 만약 부정 방정식은 우리가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실수 조건에 따른 방정식 풀인데 뭔 소리냐? 원래 얘들아 미지수가요 2개 이상이잖아? 그러면 해가 원래는 무수히 많아요. 맞아? 예를 들면은 x 플러스 y가 4야. 이거 만족하는 SY 순서상 1개예요. 10개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무한개. 무수히 많아요. 왜요? 이거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를 만족하는 점은 무수히 많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뭘 주는 거야? 제한 조건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x, y가 자연수. x 플러스 y는 4를 만족하는 x, y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원래는 이 친구는 해가 무한계였는데 앞에 x, y가 자연수라는 제한 조건이 딱 붙는 순간 이 친구는 유한계를 가져요. 예를 들면 x가 뭐일 때? 1일 때 너 3, 너 2일 때 2, 너 3일 때 1이겠죠? 그럼 몇 개밖에 안 나와요? 3개밖에 안 나오죠. 사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왔고요. 중3 때도 나왔어, 그지? 근데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울 때 부정방정식이라고 배우지 않고 했을 뿐이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자연수 조건인 건데, 자연수 조건이요. 정수 조건 문제가 있고 실수 조건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형태를 배우시면 된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방식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과자로 치면 종합과자 세트예요. 다 별개. 다 따로.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려면 각각 문제인데 인수정립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왜 안 내게? 맞아요. 이게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굳이 자세히 다루지 않아. 그러면은 요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너.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너. 그리고 이 중에 1. 그 다음에 얘는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도로 치면은 1번, 2번,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우리 오늘 요 중에서 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알겠죠? 아, 맞다. 여러분
오메가 문제. 요거까지 얘기해가지고 총 4개. 총 이 큰 4개에서 문제를 풀 건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1, 2, 3, 4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3, 4, 4번에서 풀어볼까요? 설명할까요? 유명한 거는 내가 지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거 할게요. 문제 풀면서 할게. 현씨? 응. 필기하신 분 필기하시고, 이게 여러 가지 전체예요. (1번) 인수정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면 x세제곱 2 마이너스 5가 x. 이런 3, 4 방식이 있는 거야. 3차 방식.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인수정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수정리는 방식이 2가지예요. 방법이 2개예요. 방법이 첫 번째는 눈으로 때리기. 두 번째 뭐냐면 조리제법. 이 2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눈으로 때리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눈수 봤을 때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시나? 실제 넣어보는 거예요. 넣으면 x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되고요. 너 플러스로 바뀔 거고, 너 플러스 넣으면 7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이니까 0 되네.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잘 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야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친구 뒤에 몇 차겠어요? 2차. 이게 2차겠지. 얘가 3차니까 얘 1차 나왔잖아. 그럼 이게 몇 차여야 돼? 2차여야겠지. 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2차 항이랑 1차 항 곱해서 3차 항 돼야 되는 거지. 최고차 항계수가 얼마예요? 1이잖아. 최고차 항계수가 1이려면 너가 x 제곱이어야 해.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여기 있는 숫자랑 상수랑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왔겠지. 왜냐면은 상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상수와 상수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맞아? 그럼 상수가 얼마여야 해? 마이너스 6이어야 될 거예요. 맞나요? 네. 자, 이제 1차 하나자. 얘랑 곱하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6x잖아. 그지? 여기는 1차항하고 1하고 곱해가지고 뭐가 나왔겠죠? 네. 뭐가 나왔을 거야? 2를 더했더니 뭐래요? 마이너스 5x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 2를 곱했던 결과가 뭐여야 해? x여야겠죠? 그래야 더했을 때 마이너스 5x 나올 거 아니야? 네. 민주 괜찮아요 이거? 그럼 1하고 뭐랑 곱해야 x가 나와요? 그래서 x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 되시겠지. 맞나요? 맞니?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나 더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빼기 2는 0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넣고 마상 넣고 2를 넣으면 끝. 이게 눈으로 째리기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거를 앞에서 했어. 맞죠? 인수 정리할 때 했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우리? 두 번째 방법 있잖아. 뭐요? 조리제법. 근데 사실 조리제법이랑 눈으로 째리기랑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요. 사실 눈으로 째려가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겠다는 조리제법도 똑같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는 걸 알았어. 자, 내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개수 써야겠지.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맞아요? 네.
그러면 1 내려오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0. 맞아요? 네. 합니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똑같이 하겠다. 괜찮나요? 3차 풀이는 요거예요. 괜찮아요? 인수정리. 그럼 4차는 못 풀어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죠. 네. 근데 잘 들어요. 4차 방정식은 반드시 조리제법으로 푸는 거야. 뭐라고? 반드시 조리제. 4차는 반드시 조리제법으로 푸는 거야. 무조건이야. 이거는 무조건이야. 알겠죠? 3차는 왜 눈으로 찌르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눈으로 찌르는 게 빨라서. 저거에 지금은 내가 이부를 설명하면서 푸니까 저렇게 되는 건데 눈으로 저게 풀리거든요. 하면서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 쓰는 시간 동안 이거 쓰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4차는 1차 하나 빼내면 뒤에 남는 게 몇 차죠? 그렇지. 그럼 어차피 또 눈으로 때려야 되잖아. 그래서 조리제법 쓰는 게 압도적으로 빨라요. 알겠지? 여기는 방식을 외우는 거랬어. 그러면 3차는 둘 중에 편한 걸로 풀어. 눈으로 찌르기 편합니다. 하세요. 조리제법이 편한데요? 하세요. 근데 4차는 선택하지 마. 무조건 뭐야? 풀면 돼. 괜찮음? 문제 풀면서 이거 익혀보자고요. 인수정리는 할만해? 자, 3차는 이제 없고요. 잘 봐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4차 풀이에서요. 얘들아 정신 차려. 힘내. 독특한 4차 방정식 풀이입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주자. 복 2차식. 두 번째 뭐겠습니까? 상관 방정식. 자, 얘들아 4차랑 3차 저거만 있진 않거든요. 뭐가 있냐면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 문제 있어. 항이 5개 이상짜리. 그거 어디서 나왔었어? 중3 때 있었거든요. 거기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기억해. 이거는 그냥 팁이에요. 이거 여기 없는 거. 항이 5개 이상이어서 내림차순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 정리 후 크로스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2차 방정식처럼. 맞아요? 이거 써야 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이때 내림차순 할 문자를 정해야 되잖아. 네. 이것만 기억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알겠죠? 저거 안 지키면 문제 안 풀려. 중3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2차여서 무조건 어떻게든 풀리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3차야. 3차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 4차도 마찬가지고. 이해했어요? 3차는 원래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방정식이야. 4차는 더 안 되고. 근데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분명히 방식을 정해놓고 하셨을 건데 그거랑 다르게 가면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저거는 중학교 때 했으니까 저건 빼놓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합의 이해돼? 자 이제 보기 출식으로 하겠습니다. 삼차에 관한 거는 요거 설명하고 또 할게요. 보기 출식도 있냐? 예시려나 이거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 있다. 두 개의 예를 들게요.
재미오면 하자. 재미없 내시오. 여기 제일 재미없어. 방식만 계속 나열하는 거여가지고 뭔가 개념이 쭉 흘러가가지고 뭔가 딱 깨닫고 이런 파트가 아니야. 그냥 방식이 많아요.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고 이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알면은 쉬운데 그 한 번 알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려. 반복해야 돼요. 할까? 대진이랑 5번 알 것 같으니까 하자. 자, 이러세요. 자, 복 2차식 꼴부터 설명할게. 복 2차식이라는 건 뭐냐면 x의 차수가 짝수인 항만 존재하는 식이에요. 우린 이거를 복 2차식이라고 해요. 복 2차식. 오케이? 그러니까 6차, 4차, 2차, 0차, 상수까지 해서 짝수인 항만 존재하는 거라 4차, 2차, 0차죠. 그러니까 4, 2, 0이니까 짝수만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차식이에요. 이게 얘도 보기차식이고 근데 똑같은 보기차식인데 풀이가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 x제곱을 a라고 치환했을 때 그러니까 a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이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되면 이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왜냐면 a 빼기 3 a 플러스 1은 0이라 얘가 x제곱 빼기 3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서 이 문제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쉽잖아. 맞아? 그런데 얘요. 우리 연습했던 거 인수분해에서 맞아요?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죠. 자, 이거 한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4차 항이랑 누구를 완전 정식으로 만든 거야? 상수항이랑 완전 정식 만드는 거야? 자, 뭐 필요해요? 2x제곱이니까 플러스 2x제곱이 오면 얘 없애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써요. 또 5가 와도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와도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없던 게 왔으니까 죽여줘야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쓰세요. 맞니? 네.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5x제곱 얘는 x제곱 빼기 1의 제곱 빼기 x제곱인가요? 자, 얘들아 먼저 우리가 여기까지 만드는 이유는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만들기 위함이야.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서 합차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무조건 모여야 돼. 이건 맞아. 근데 위에 게 안 되거든요? 밑에 건 되고 그 차이가 발생한 게 누구게? 제곱. 이 앞에 있는 5라는 친구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자, 이 앞에 있는 게 5지. 맞아요? 네. 이거 제곱수야 아니야? 아니요. 제곱수 아니잖아. 제곱수가 아니면 탈락이야. 얘는요,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예요? 얼마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얘 제곱수지. 네. 제곱수 맞죠? 제곱수가 맞기 때문에 넌 맞는 거야. 아시겠나? 그래야만 이 친구가 다음과 같이 풀려요. x제곱 빼기 1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맞나요? 늘 0이니까 이제 뭐예요? 2차 방정식이 0이면 되고 2차 방정식이 0이면 됩니다. 해서 그래 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셔? 이렇게 하면은 보기차식 꼴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된다.
되게 독특하죠? 이거는 우리 연습한 거긴 한데 방정식에 엮여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알지? 나오면 맞춰. 자, 다음 상반 방정식. 가끔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시험 범위에서 빠졌다던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얘들아 낼 수 있어. 내도 하면 못해. 모의고사에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내도 아무 말 못해요. 알겠지? 자, 가자. 예를 들면 이거 뜻부터 이해해야 돼. 이거를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름을 줬거든요. 요즘엔 다르게 불러. 이렇게 불러요. 개수가 대칭이라는 뜻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힘을 내시고. 얘들아 봐라. 이 가운데 항을 기점으로요. 이 친구를 기점으로 얘 옆에 누구 있어요? 개수가. 너기도요. 맞아. 그 다음 얘를 한 칸 더 뛰면 개수 얼마예요? 너도 얼마예요? 이게 대칭인 거야. 이해했어요? 개수가 대칭 1, 마사 1 맞아요? 이럴 때 이거 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뭐 할 거냐면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눈다. 뭐라고요?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눈다. 그럼 얘가 x제곱 빼기 4x 빼기 10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거든요. 맞아? 2번이 개수가 같은 것끼리 같은 한끼리 묶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묶이고요. 그죠? 마사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x분의 1로 묶이고 빼기 10만 남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3번이 뭐냐면 얘가 중요한 포인트겠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2거나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빼기 2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가운데가 뭐예요? x 빼기 1이야? x 플러스야? 플러스면 얘를 갖다 쓰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됩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2는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 주자. 그럼 식을 정리하면 x제곱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의 빼기 12 맞아요? 능력인 거지? 이제 뭐 할 거야?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치환. 이거를 a로 바꿔서 치환해서 인수분해서 풀면 됩니다.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풀이 여러 번 말할게요. 여기서 풀이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마음에 드시오? 네, 처음 보는 건 아닌 친구들은 힘들지 않을 건데 민주 이거 처음 봐요? 처음 보죠? 일단 정리해놓고 하나씩 여러 번 보여줄게요. 이 친구들도 처음 볼 때는 똑같은 수정을 듣고 앉아있었어. 괴롭다. 근데 우리가 개념 원리를 끝내고 쌤을 끝내고 마플에 오니까 여러분 입장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 저 선생님 판서가 하나도 안 바뀌네. 그렇지 않아? 이거 여러분 노트 뒤져보면 다 있어. 기가 막히지 않아? 야, 복사한 거 같지 않아? 나도 맨날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지. 4차는 이걸로 할게요. 마무리 짓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투수 케이스예요. 투수 케이스 하고. 다 적었어요? 자, 3차를 좀 더 파자. 오늘 민주 입장에서는 저거 언제 다 외우냐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시간이 확실해질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이번에 풀 때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힘들어하는 파트에 속하지 않아요. 이 단원. 시간이 흐르면 여기는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이런 한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한데요. 그냥 뭐 이거 할만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험 전날에 여러분들이 할 질문은 아니야. 언제쯤 끝날 거냐면 아마 5월 끝날 때쯤이면은 이 파트는 이미 괜찮아요. 거기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부등식 쪽 끝까지 고민할 겁니다. 끝까지. 선생님 저 도저히 이게 잘 안 되는데 근해 판별 두 분이 모두 3보다 클 때는 두 분이 모두 마인드셋이 작을 때 두 분 사이에 1이 올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풀 때 이제 끝까지 이거 안 되는데요?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거는 의외로 순열조. 의외로 거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근데 준비해도요 정리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다 별개의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 맨 마지막 질문이 이걸 겁니다. 선생님 다 외워야 돼요. 그럼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 한 5월 끝날 때쯤 나한테 그 질문을 하면 아니지 이해를 해야지. 이제 6월 이제 시험 직전 때 24일 날쯤 송탄고인 태연이가 와가지고 쌤 이거 외워야 돼요? 지금 답이 바뀔 겁니다. 외워야 돼. 오늘은 외워야 돼.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 유형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풀이를 외워. 이해했죠? 이해가 되면 너무 좋은데 솔직히 경우의 수는 이해한다고 다 풀릴 거면은 그쵸? 선생님들이 긴장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도 틀려. 2배로 곱해야 되는데 2배 안 했어. 2배를 곱하면 안 됐는데 2배를 곱했어.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게 될 텐데. 말장난이 많아서. 선생님이 수능 볼 때도 가장 끝까지 걱정했던 파트가 확률이에요. 경우의 수. 이거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선생님이 운이 좋아서 확률이랑 그쪽 파트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살아남았다. 자, 3차의 모든 지금부터는 새로 듣는 친구, 여러 번 듣는 친구 다 필요한 설명입니다. 이걸 우리 3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네.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1차 방정식은요. 해 개수가 최대예요, 최대. 최대 해 개수가 몇 개예요? 1개. 자, 2차 방은요. 최대 개수 2개예요. 3차 방은요. 최대 3개고요. 4차 방은요. 4개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2개는 특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홀수차 쓰거든요. 맞아요? 홀수차 쓸 때는 반드시 실근 1개를 가져고 너도 반드시 실근 1개를 가져고 언제 때만? 홀수차 쓸 때만. 자,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이거 그냥 지금 쓰는 건 안 써도 돼요. 상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돼. 맞아요? 그래프예요. 이건 뭐겠어요? X축. 자, 얘들아. 방정식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오면 왜 함수고요? 비슷한 얘기하는데 얘가 누구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 X축이지. 맞아요? 그러면은 얘랑 얘를 연립하려면 얘가 X축이 이름이 뭐예요? Y는
그러면 둘이 연립하면 x는 0 나와요? 네. 몇 차방이에요? 1차. 1차방이죠? ES?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을 잡으면 1차 방정식이야. 그럼 반드시 근 한 개를 가져야 돼. 왜냐면은 얘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언젠가 x축이랑 만나요. 언젠가. 마음에 2차는 얘 이렇게 생겼죠? 네. 얘는 얘가 만약에 붕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S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3차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직 몰라요. 아직 미분 배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너무 알아. 1러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러면 Y. 맞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언젠가 어딜 만나요? X축으로 만나요. 언젠가는 만나요. 4차는요. 얘도 얘 이렇게 생겼거든요? 4차예요. 그럼 얘는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짝수차수는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어. 근데 1차와 3차, 즉 홀수 차수는 반드시 X축이랑 한 번은 만나. 이해했어요? 무조건 한 번은 만나.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떻게 한 글자로 정리해 놓으면 되냐면 홀수 차수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 한 개를 갖는다. 이게 상식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 3차의 근과 개수의 관계. 잘 봐. 내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에 얘 그 최대 몇 개라고요? 3개. 3개예요. 근데 이 3개가 다 실수는 아닐 수도 있어. 2개는 허근이고 1개는 실근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3개 근이 있는 거예요. 3개 근이 있는 거예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몰라.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ES? 네. 이랬을 때 우리는 이게 세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x 빼기 감마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얘가 얘인 거죠. 마음에 들어 이거? 맞아? 그럼 전기할게요. 요거 전기하는 거는 곱셈 공식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간다. A x 세제곱 이렇게 바로 하지 마.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 맞나요? 네. 자 A 들어가. ax 세제곱 빼기 a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빼기 a 알파 베타 감마는 0 맞아요? 얘하고 얘가 어떤 애인 거예요? 서로 어때? 같은 놈이야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정보가 뭐냐면 B라는 친구하고 B는 여기 X제곱의 개수죠? 여기 X제곱의 개수랑 어때야 돼 서로?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와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 항의 개수분의 2차 항의 개수 되는 거예요. 자, C는요 X 1차 항의 개수죠? 그럼 얘는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네.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얘랑 같은 거죠? 네. 근데 이거 뭐가 나오냐?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뭐 그렇게 합시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입니다. 3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상수항은요? 상수항은요? 여기 상수항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뭐가 나오냐면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3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이라는 공식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자주 나와. 알겠지? 이 정보를 줘놓고 이거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너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얘들아 근각계수는 마무리에서 나와. 세근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구할 수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세근의 뭐는 구할 수 있어. 곱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따로 구할 수가 없는데 각각의 곱은 물어볼 수 있다. 이해했어요? 또는 둘둘 묶어서 곱해가지고 더한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뭘 몰라도?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뭔지도 몰라. 근데 둘둘둘 곱해서 더한 거는 알 수가 있어. 이해해요? 세근의 합도 각각을 몰라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정보는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한테 정보 막 줘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세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자 또는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봐.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K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주어진 정보가 K에 관한 3차 방정식이에요. 정리했더니 식을 막 정리했더니 마무리가 K의 3차식이 나온 거야. 3차 방정식.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K의 합. 그럼 뭐 써야 돼요? 이걸 쓰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각계수는 어디에 많이 쓰인다? 마무리. 알겠죠? 자,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중간 정보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근각계수는 항상 더워요? 피곤하죠? 이게 빡세. 개념 나갈 때. 와, 현민아 일어나라. 이분 완전히 밤새가지고 이제 힘들대요. 가요. 두 번째. 3차의 켤레. 마지막 멘트도 네. 팩트 아니야. 자, 3차 켤레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3차는 반드시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실근 하나가 있다 칩시다. 실근 한 개가 있어요. 이건 알파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뭐라고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x 제곱 cx 플러스 d는 0에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r 꼴이면 상황 이해되심? 나머지 한근은 반드시 P 빼기 Q 루트 R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 배웠던 거죠? 2차에서 나왔던 얘기지. 근데 3차에서 통이 돼요. 왜냐면 얘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파라는 시그널 밖으로 빼. 이해했음? 그럼 뒤에 있는 2차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한근이 얘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친구 켤레가 모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될 수밖에 없지.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2차에 가능한 거예요. 2차에서 두 번째 모든 개수가 모일 때 실수. 이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 한근이
P 플러스 QI. 쉽게 말해서 뭐예요? 허근인 거지. 네. 일 때이면 나머지 한근은 반드시 P 빼기 QI입니다. 이윤하나랑 똑같아요. 얘가 실근 하나가 있을 거야, 그지? 네. 실근이 알파라고 할게요. X 빼기 알파라는 실근이 있었겠죠? 그럼 뒤에 뭔지 모르겠지만 뭐 X 빼고 블라블라 있었겠지, 맞아? 그럼 이 친구의 한근이 얘여야만 하는 거잖아. 얘가 허근이니까. 이거의 한근이 P 플러스 QI가 한근인 거야. 근데 모든 개수가 뭐래요? 실수. 그럼 얘 다 실수였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실수고, 너 실수고, 다 실수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P 빼기 QI가 모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 한근. 일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나요? 이걸 왜 주게? 자, 이제 개념은 이해했고, 왜 주냐면, 정보를 글을 몇 개밖에 안 줬어. 하나밖에 안 줬지. 글을 하나만 주는데, 몇 개 준 거랑 똑같은 거야. 두 개. 그러면은 미지수가 이 근 한 개당 하나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미지수를 다 찾으려면 근이 몇 개 필요해요, 원래? 네 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개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가.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줬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모든 개수가 실수인데 한근이 요놈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 친구가 나머지 근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미지수 몇 개를 얻을 수 있어?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정보를 가지고 미지수를 두 개를 죽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안 쓰면 문제가 안 풀려. 방정식이 모자라서 정보를 몰라요. 정보를 모르면 개수를 못 찾아. 못 찾으면 못 풀어. 그럼 어떻게 쓸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쓰는지 how 어떻게 쓸 건데? 자, 두분의 합 얼마예요? 2분의 합 2p. 두분의 곱은요? 그렇지. p제곱 플러스 q제곱입니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이 2차 보이지? 네. 이 정보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2차 시타가 뿅 나오니까 미지수가 딱 두 개만 나와. 알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나오면 풀어줄게요. 오늘 쭉 개념 설명 쭉 할 거야. 알겠죠? 마음에 들어요? 네. 3차 요거 끝. 자, 오늘 오메가까지만 하자. 오메가까지만 딱 할게요. 오메가까지만 딱 하고 뒤에는 다음에 하자. 사실 의의를 안 되긴 하는데 한 번에 너 몰아치면 힘드니까. 열린 건 솔직히 쉬운데, 그지? 자, 봐.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자, 이 표현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얘는 뭐냐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근원적인 궁금증은 허그는 Z지 않나? 복소수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Z 썼었죠? 근데 갑자기 왜 오메가? 자, Z의 그리스어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알파가 A잖아. 베타가 뭐예요? B. 감마가요. C. 델타가요. 델타가 D. 원래는 델타 뭐 상황은 다르게 쓰니까. 그 다음에 입실론. 입실론이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팩터 데타 이렇게 하는 건데 넘어가. 그거 알 필요 없잖아. 팩터 데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Z의 그리스어가 뭐였다고?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가 자꾸 나오는 거야. 자, 이거 인수분해 가능? 네. 가능하죠. 아. 맞나요? 네. 야야야야야야야. 3차는 반드시 몇 개? 한 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맞나요? 네. 자, 그럼 허근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겠고. 여기서 한 허근 한 개를 오메가라고 쓰는 거야. 그치? 네. 그럼 잘 봐. 모든 개수가 뭐야? 실수. 실수잖아. 그러면은 허근 하나가 나오면 그 친구의 뭐가? 결. 혈내가 나오지, 그니? 그러면 우리가 세는 다음에 1, 오메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정보가 있는 거야. 자, 가자! 이건 여기서부터 암기야, 암기. 못 외우잖아. 문제를 못 풀어.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이거 안 외우면 못 풀어요. 손을 못 대.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일단 외워야 어떻게 쓰는지도 필요가 하는 거지. 첫 번째. 얘들아, 이거 오메가가요. 얘 근 맞아? 네. 이거 근 맞지? 네. 그럼 집어넣으면 확립해야 돼. 맞나요? 이거 기워봐. 상관없겠지? 이게 제가 자, 여기서요. 자, 그럼 얘가요, 오메가가요.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근이기도 한 거지. 네.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세 번째, 근각에서와의 관계.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합이 이 친구의 두 근의 합입니다. 맞아요? 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4번, 두 근의 곱일 수 있죠? 이거는 a분의 12가 얼마예요? 1입니다. 근각에 쓰는 거예요. 네. 민주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5번은 이거 다 이용하는 거야. 잘 봐봐. 오메가 제곱이요. 이거 안 써도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지. 네. 얘 넘겨봐.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야. 네. 그럼 얘랑 얘랑 어때?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반랑 오메가 제곱분의 1이 같아요. 오메가 제곱이 같아요. 이해했음? 네. 두 번째, 여기서요. 이 친구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 맞아요? 네. 그래서 오메가 분의 1과도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거는 유추할 수 있지만 당연히 유추를 해야죠. 이해는 해야지. 이게 왜 나오는지 알아야 돼. 이거 근이어서 근각의 수 종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때 문제 풀 때 시험장에서 이런 이미 끝났어.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가 나오잖아. x 세제곱의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준다면 라락 쓰고 시작하는 거야. 당당당당당 쓰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디다 써놓을게. 자, 이거는 우리 저 앞전에 있었던 저걸로 가야 돼요. 뭐? 사이클 문제. 복소수 사이클이죠. i 4제곱이 얼마였죠? 아. 1이었죠. 아. 오. 그래서 얘가 사이클이 몇 개였어요? 네. 4개짜리잖아. i 5제곱이 그냥 i랑 똑같았고 i 6제곱이 i 제곱이랑 똑같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니? 네. 자, 얘도 세제곱 했더니 뭐가 나와? 1 나. 사이클이 3개. 어! 사이클 3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얘를 만난 적이 있죠. 자, 이거 근해 공식 쓰면 뭐라고요? 근해 공식 쓸 거예요. 뭐라 쓴다고? 네. 근해 공식 쓸 거예요. 이거 옛날 자료에 없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1을 하잖아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온다. 오케이? 이거 우리 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시험 준비할 때 본 적이 있죠. 왜요? 이거 해놓고 여기 n 써놓고
언제 사이클 분야 이거잖아요. 그 둘이 더했을 때 2 나오는 게 언제게? 이런 거. 맞아요? 그때 본 적이 있잖아. 그럼 얘도 뭐예요? 사이클 쓸 거야. 사이클을 언제 쓰냐면 잘 봐.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얘요. 사이클이 몇 개라고요? 잘 봐봐.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야? 영이. 그럼 너는 뭐랑 똑같아? 사이클이 3개니까. 너는요? 2. 오메가랑 똑같죠? 너는 뭐랑 똑같아? 왜 얘랑 똑같아요?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너 오메가 제곱이겠지. 너가 1이니까. 맞아요? 네. 이해했어? 그럼 이게 다시 보내. 그럼 3개씩 더하면 얼마예요? 그럼 여기에 3개씩 했을 때 몇 개가 남냐가 중요하지. 그러면은 1099를 뭐로 나눠요? 3으로 나눠요. 한 개 남네? 그럼 이게 3개씩 돌아가고 하나가 남는 거지? 네.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연속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더해도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1이어서 0이야 너. 이렇게 더해도 1이잖아. 그러면은 3개씩을 거꾸로부터 묶었다고 생각할게. 여기서부터 묶는다. 3개씩 묶어가지고 오면 얘 없어지고 몇 개 남아? 하나 남는 거니까 얘만 남아요. 답은 얼마예요? 1. 이렇게 풀리네. 이게 사이클 문제예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게 사이클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 다시 보여주긴 하겠지만 이것처럼 3개가 돌아갈 때 다시 계속 돌아간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방금 전에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오메가 세제곱 1이잖아.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얘일 거고 2번은 뭐냐면 차수를 낮출 수 있어. 뭔 소리예요 선생님? 오메가 5제곱을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도 돼요. 맞아요? 차수를 다 낮추는 거야. 이걸 이용할 때 사용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진 이거 외워서 풀면 되고요. 그럼 너는 뭐냐 이거지? 너는 뭐냐 이거잖아. 너는 그지? 너는 뭐냐면 비슷한데 인수분해가 조금 달라. 이 친구의 허근이 오메가인 거야. 그럼 물어볼게. 이 오메가랑 이 오메가 같은 애야? 달라요. 그래서 보여줄게. 얘를 바로 근해 공식 쓸게요.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x가 2분의 1 뿔마 루트 3i야. 쟤랑 뭐가 달라? 얘는 플러스 1이지. 넌 뭐야? 마이너스 1인 게 달라. 이해했음? 자, 그럼 나머지 한 분이 얼마예요? 혈력이겠지 뭐. 오메가만. 맞아요? 자, 가자. 이 오메가 이거의 근이라며. 그럼 1번이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의 근이기도 하자.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 0입니다. 세 번째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인 거죠? 그럼 근각에서 관계에 대해서 얘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넌 1이고요. 4번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반응이요. 두분의 혈렘 이거 뭐야? 두분의 곱이자. 근각에서 관계에서 A분의 C니까 1이에요. 마지막 5번 종합. 이거 종합해서 할 거야.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빼기 1이자. 넘긴 거예요. 이거 넘기면 오메가 반은 1 빼기 오메가지. 얘들아 둘이 무슨 관계니? 맞아요.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래서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은 부호가 반대예요. 다음 마지막. 이거 양면 오메가로 나눌 수 있지? 그럼 너는 오메가 분의 1이었다. 다시.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걸 물어봤는지 이걸 물어봤는지 빨리 캐치하고 이걸 쓸 건지
요걸 쓸 건지를 결정해야 돼. 그죠? 써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이클 몇 개게? 6개. 사이클 6개야. 왜 6개예요, 선생님? 자, 얘들아, 사이클이 뭐냐면 1 될 때까지, 봐봐요. 1 될 때까지 몇 번 제곱했어가 사이클 개수거든? 얘 4번 제곱해야 1 되지. 얘는 뭐야? 3번 제곱해야 1 되잖아. 얘는 사이클 3개였던 거야. 얘는 3제곱이 마이너스이잖아. 6제곱을 해야 1이. 그 사이클이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차수 낮출 때 사용합니다. 문제 나올 때 정리해서 풀게요. 오케이? 딱 여기까지. 혈내근이죠? 우리 아까 했다. P 플러스 QI. 요거예요. 뭐야? 어디서? 허근이 알파면은 알파바가 뭐예요? 혈내근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통분해야지. 통분하면 알파 곱하기 알파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바 제곱이어가지고 여기 근해 공식 먼저 모터 해줄게 이거. 이분할력 해준다. 자 얘들아 뭐 넣으면 되냐 이거? 누르 재려요. 빨리 재려. 뭐 넣으면 0 되냐? 1이랑 마이너스 1 닦고 나이야. 2 넣어볼까요? 얘들아 힌트 줄 주자면 주시법 있잖아.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야. 그거 아니면요? 마이 아니면 마이 아니면 마3이야. 그거 아니면요? 쌍욕을 받으면 4를 넣으면 돼요. 그런데 마사를 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답지를 보세요 이제. 오씨 뭐 이런데 그죠? 분명 중간에 계산식 있을 거야. 자 1 2 하면 얼마야 이거? 얼마야? 마삼 마유 2 안되죠? 아니네. 마이너스 2 해볼까요? 1 마이 마치 10 안 될 것 같죠? 망했어요. 마이너스 1도 안 됐었나? 안 되죠? 마이너스 1. 3인데 1, 3 얼마예요? 마이 마유 2, 6 끝. 맞나요? 그럼 얘가 x 빼기 3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는 0이지? 자 여기서 식은 나왔죠? 허근은 어디서 나와? 얘야? 자 그럼 이거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근이 뭐예요? 알파바 될 거야.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얼마입니까? 2요.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요? 2예요. 맞아? 그죠? 통분하자. 통분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 맞아요? 이놈은 알파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 빼기 2알파 알파바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자고 이거 얼마예요? 2요. 2 그럼 얼마야? 4 빼기 4야? 0이겠네. 느낌스가 와? 느낌스가 괜찮아요? 한 번 더? 괜찮아요? 뭔지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밑에서는데 한번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랑 봤을 때 확 도와줄 수 있어. 세 번째 근이 주어지는 3차방 나머지 근과 미지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 그 얘기야. 이거 좀 더 쉽네. 얘들아 근이 뭐야? 근이 뭐요? 해는 뭐예요? 방정식의 해가 뭐요?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지. 성립한다가 뭔데? 얘랑 같아지는 거 맞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x에 1을 넣으면 왼쪽에 있는 식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은 1 넣으면 1 넣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얼마여야 해요?
A는 얼마예요? 여기. 6인가요? 여기 6 넣을 거지? 네. 여기서 인수분해를 새롭게 한다. 미쳐버리는 거. 이미 근이 얼마인 거 알아요? 1인 거 알아요? 그럼 조리제목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나오겠죠. 이건가요? 네.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2x 빼기 6은 0이니까 나머지 두 분의 곱은 알 수 있겠죠. 뭐 쓸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 관계가 되게 유연하게 잘 적용이 돼야겠죠. 네. 거기가 흔들리면 여기가 힘들다. 그래서 결국에는 2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쪽으로 잘 넘어올 수 있다. 그죠? 많이 지치셨어요.